네, 한화그룹이 5년 동안 22조 원을 투자하고 3만 5천 명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등도 잇따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고 이들이 약속한 투자 규모만 330조 원에 달하는데요. 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의 배경은 무엇인지, 또 국내 경제에 어떤 파급력을 일으킬지 박주곤 CEO 스코어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삼성과 한화, 국내 주요 기업 6곳이 잇따라서 대규모 투자 계획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규모와 방향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공통점은 김동연 부총리가 방문하고 화답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먼저 예. LG가 올 1년 동안 19조 원의 10,000명 고용, 그리고 현대차는 5년 동안 23조 4만 5천 명 고용, 그리고 SK가 3년 동안 80조에 2만 8천 명 고용, 그리고 신세계가 3년 동안 9조 투자에 3만 고용. 삼성이 이제 지난주 발표했죠. 3년 동안 180조 투자에 4만 명 고용. 하나가 주말에 발표했듯이 3년 동안 22조 투자에 3만 5천 명 고용. 공통점은 하나그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고 예. 나머지 5개 그룹은 김동연 부총리가 방문해서 화답 형식으로 발표를 했고 이 시기도 3년이면 이 현 정권이 마무리하는 데까지 투자 규모를 화답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예. 예, 이 6개 기업이 발표한 투자 규모를 보면 향후 5년간 모두 330조 원에 달하거든요. 말씀해 주셨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앞서 방문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러한 재계의 대규모 투자 릴레이 또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부총리가 방문하고 화답 형식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여주기식이나 투자 몰이식의 영향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는 정부 주도에 하는 것보다 기업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 시점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대규모 투자 중요하지만 산업 체질 개선 없이 이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대내 환경이 좋지 않고 예. 4차 산업으로 대두되는 격변의 시기에 있어서 전통 우리나라가 강조되고 있는 자동차, 화학, 중공업 등이 주력의 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만 한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기업들이 스스로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안을 내놓고 정부에서는 규제 혁신으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여주기식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요구에 의한 건 아닌지 또 재벌 개혁에 대한 기조가 변하는 건 아닌지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서 나온 계획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투자는 회사별로 각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합니다. 예. 특히 기업은 시장의 논리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맞고 국가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맞죠. 특히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에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벤트 투자는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예. 특히 이번 발표에서 그간 정부에서 계속 주장해온 재벌 개혁이라든지 공정 경쟁에 따르는 지배구조 개편이나 협력업체와의 상생 법안이라든지 공정 경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은 발표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국내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이 낙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낙수 효과는 이미 MB 정부 때 5년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발표한 삼성의 160조를 보면 삼성이 지금까지 매년 약 43조를 투자해 왔어요. 예. 그러면 산수를 해보면 특별하게 이번이 확대되지 않아도 129조는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신성장 동력 미래산업에 25조를 합치면 거의 지금까지 별다른 차이 없는 투자였다는 거죠. 이게 이벤트성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이것이 낙수 효과가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대기업들이 벤처나 협력업체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규제 혁신과 분위기 조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기업이 투자한다고 해서 경제 전체가 부흥하는 낙수 효과는 우리가 이미 10년 전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취약점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 문제일 텐데요. 이러한 대기업들의 대대적인 고용 창출 계획이 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조금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까요? 물론 도움이 될 것입니다. 15년간 18만 8천 명, 적은 숫자는 아니죠. 문제는 이 중에 삼성과 같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원 8,000명을 정규직화하는 것 같이 정규직화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내의 대기업들의 고용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 고용을 통해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업의 약속 이행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예. 방금과 같이 그 정규직화를 시키면서 꼼수 형태의 일자리 창출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실질적인 양질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인 이행이 아주 중요할 텐데 지금 살펴보면 올해 정부 예산이 428조 원인데 그룹들 투자 규모가 333조 원이면 지금 80% 정도 수준인데 이 실행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물론 기업들은 실행 여부를 검토하고 발표를 했겠죠. 그리고 이 333조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이나 5년 동안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매년 투자하는 것은 약 100조 원 안팎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는 시장 상황이나 대내 여건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 정부에서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나 미래 여건이 확실하다면 기업들은 정부에서 빨리도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이기 때문에 문제는 정부에서 이런 투자와 발맞추어서 얼마나 규제 혁신을 해주고 그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얼마나 분위기 조성이나 다른 정책 여건들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규제 혁신 또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가 또 다른 기업으로도 계속해서 확산할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그것이 사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김동연 부총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할 때만 발표한다는 거죠. 이벤트성이라는 거죠. 문제는 오늘 OECD가 발표했듯이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전망이 밝다면 훨씬 더 기업들은 정부에서 빨리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정부 주도적이라보다도 시장 논리에 좀 적합하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각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 오늘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